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는데, 개념을 잘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뭐냐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게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이 공부가 방향이 잡혀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뭔지 모른다 라고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부를 배우고 나서도 뭘 배웠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명리라고 하는 거, 사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사주라고도 하고 이제 사주학이라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명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명리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자기 그 생년월일에 그 이제 사주팔자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사주팔자처럼 자기의 태어난 날에 이렇게 글자가 8개의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형성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얘기하고, 명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명 명자에다가 운명의 이제 이치를 안다 이런 뜻에서 이제 명리학이라고도 한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다라는 글자 뜻은 좀 아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이냐, 도대체 운명이라든가 뭐 사주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왜 사주를 알아서 뭘 하겠느냐, 이러한 것도 이제 알아두시는데, 이 공부를 이제 약간의 처음에는 다 왜 이게 이 학문이 생겨났는지 이런 의미도 알고 그런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요 이제 기초 첫 시간에는 이제 그거가 개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음양이 뭐고, 뭐 오행이 뭐고, 그 다음 식간이 뭐고, 뭐 십이지지가 뭐고, 육친이 뭐고, 이런 이제 좀 전문 용어,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모르면 그 개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이제 사주, 명리라고 하는 이 학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사주 명리 이제 기초에 대한 설명도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드릴 건데, 우선은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이제 사주 명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 뭐 5,000년 전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옛날에는 어떻게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했죠. 그죠?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는 뭐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또는 뭐 그 호랑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이런 거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를 이제 관찰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통계가 나온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매일 관찰하다 보니까 하늘에 뭐 시꺼먼 것이 하나 이렇게 끼기 시작하면 좀 지나면 어떻게 하면 비가 오더라. 비가 오면 이제 우리가 축축하게 몸에 젖더라. 그럼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비가 막 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곡식을 키우는데 비가 오니까 굉장히 곡식들이 잘 자라더라.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이런 관찰과 통계를 낸 학문이 이게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고, 이 역학이라는 학문 속에 명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이 뭔지를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주하고 명리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사주 명리가 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은 뭐다? 여기 이제 관찰자가 오랜 통계를 내 가지고 통계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거는요, 우리가 뭐 역학이나 사주 그럼 마치 무슨 신비한 어떤 그 비현실적인 얘기인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출발은 뭐부터 출발했냐면 관찰과 통계를 통한 현상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요,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에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말하는 과학이 아니라 이걸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학. 이제 자연의 이치를 연구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오랜 관찰 속에 어떤 통계로 일어나더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학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 알고 있는 그런 과학과는 좀 다르게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현상을 연구한 과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어떻게 하냐면 사회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사람한테도 이게 맞더란 얘기죠. 사람한테도. 이거는 자연과학이라는 건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면 폭풍과 온다든가 이런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을 오랫동안 연구와 관찰하고 통계를 만들어서 현상을 확인했는데, 이거를 사람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도 이렇게 사회생활에도 이게 맞더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사회과학. 네?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이걸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심리학이라든가 사회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일종의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특별한 게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이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지만 되고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학으로 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 그죠? 근데 이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일종의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 오랜 5,000년 이상의 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됐구나.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걸 미리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탈길이 있는데 여기서 돌을 굴리면 이 돌이 이렇게 막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이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랜 동안의 경험을, 사회생활을 통계를 축적해 보니까 돌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뒤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사주명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면, 운명이라고 해서 미래 예측한다고 해서 이게 꼭 뭐냐면은 꼭 그렇게 된다 라는 이 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23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42살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52세에 병들고 그 다음에 한 72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으로 이런 거를 다 맞추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몰라도 어떻게 한다? 그때 되면 결혼할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혼할 거고, 42세 되면 이혼을 할 거고, 52세 되면 병 걸릴 거고, 72세 되면 죽을 건데, 그거 알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이 있지만 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니다. 왜?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하냐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확률이 높은데, 내가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환경을 바꾸면 그거를 좀 비껴갈 수도 있고, 기왕이 돈 버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돈을 이렇게 몇 살에 번다. 그러면 이때 똑같이 돈을 버는 운명이 와도 내가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 걸 15억을 벌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능력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사실도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사주명리 이렇게 하면 내 팔자는 뭐 팔자를 못 고친다고 하니까 뭐 팔자라고 하는 거 자체 이대로 산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뭐 아니면 이렇게 돼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결국 이 학문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 과학이듯이 통계에 의해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이 상황쯤 되면 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좋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하나의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그래서 가끔씩 사주 명리학을 추명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추명학이라는 건 명리를 추론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디 보면 추명학이라고 그러는데, 쪽 이제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추명학이라고 그래요. 사주 추명학. 그러니까 운명을 추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도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리, 운명 이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양은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특성을 갖고 태어난 것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명예를 얻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을 얻거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꼭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편하긴 하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좀 불리한 건 사실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너희는 이러한 성향을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너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성향을 활용해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이제 두 가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의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쪽 역학은 뭐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열심히 바깥에 나가야 될 때냐 아니면 집에 앉아서 좀 쉬어야 될 때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 학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왜냐? 네가 어떻게 했다? 아주 오랫동안 지쳤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될 때인데, 쉬어야 될 때 어떻게 자꾸 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 뭐 병나고 또 사고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때를 알면은 일단은 쉴 때는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때란 말이죠. 근데 에너지가 넘치는 때인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에너지 넘치고 좋은 시절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활용 못하면 결국 그게 돈이 안 되는 거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고, 결혼할 상황임에도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때 같은 것도 이제 알아보고, 그럼으로 해서 미래도 예측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성향이 뭔지, 나는 어떤 걸 하면 잘 맞더라, 잘 되더라 하는 이런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맨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성향인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 이게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무실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어렵고 돈 버는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특성을 알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금전적인 부분 또는 뭐 저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을 이제 아는데 이 특성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오랜 관찰과 통계를 통해서 이제 이 적성을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학문이 무슨 학문이다? 역학이다. 네, 역학이라는 거고 그 역학 중에 이제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룬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다가가면은 충분히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개념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수강생들 중에 이 사주 명리학을 약간 무속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무당적으로.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맹신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괜히 그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망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냐? 공부라는 거, 이 공부는 변화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미신은 아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이제 조금씩 이제 하면 뭐 귀신 들렸거나 이런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거를 알고 다가오셔야 나중에 가서 이거를 자기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잘 활용해서 결국은 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이 학문 배워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물론 이제 때로는 뭐 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알아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그죠? 나는 몇 살에 죽는데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을 늘려갈 수 있는 거. 그러하니까 뭐 술 덜 먹고 담배 덜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수명을 또 늘리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던가 이래서 자기 삶을 이제 행복한 삶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 사주 명리를 바라봐야지 자꾸 뭐 나는 무슨 살이 있어가지고 뭐 역마살이 있어서 맨날 돌아다닌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뭐 옛날에는 역마살이 나쁜 거였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활동적이고 이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버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역마살, 도화살 뭐 이러면 도화살 걸리면 뭐 한다? 기생된다? 역마살 걸리면 객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 운명을 갖다 이렇게 막 한정지어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또 그런 혹시 내 사주에 그런 게 없나 그런 거 두려워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보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활동적인 건 사실이에요. 활동적인 사람들은 활동적이에요. 역마가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집에 못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일을 하시면 돼요. 뭐 택시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적용시키면 오히려 그 살이 내게 뭐가 된다? 도움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운명도 좋아지는데 자꾸 옛날 방식으로 역마살 있으면 객사 안 된다. 뭐 도화살 있으면 기생 안 된다. 근데 도화살도 요즘엔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어야 뭐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도화살이 좀 있어야 잘 팔아요. 왜? 그 사람이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좋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어떻게 보면 나는 이상해 자꾸 여자 남자들이 꼬여 뭐 그거 나 귀찮아 죽겠어 뭐 이런 식의 삶을 이제 어렵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술집이나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이니까 요런 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